상대의 신호를 감지하는 관찰 기술. 어릴 때는 누구나 훌륭한 관찰자였다. 작고 약했던 우리는 사람들의 미소나 목소리 톤을 해석하는데 생사가 걸려 있었다. 종종 우리는 어른들의 특이한 걸음새나 과장된 미소, 부자연스러운 버릇 따위를 눈치채고 재미로 흉내내기도 했다. 보디랭귀지를 보면 상대가 나를 위협하는 것인지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는 없는 기술을 새로 배우려는 게 아니라 한때는 갖고 있던 기술을 재발견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점점 자기 안에 몰두하게 했던 지난 시간을 되감아서 어릴 때 갖고 있던 호기심과 외부를 향한 시각을 되찾으면 된다. 어느 기술이나 그렇듯이 관찰 기술을 익히는데도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연습을 통해 서서히 뇌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처음부터 정보가 너무 많으면 과부하가 걸릴 것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되 매일 조금씩 발전하면 된다. 평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목표를 하나 세워라. 상대를 관찰하면서 그가 하는 말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뭔가 말하지 않는 내용이 있음을 알려주는 표정 한두 개를 찾아내겠다고 말이다. 이처럼 관찰 연습을 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내가 본 것을 말로 해석해 보려고 안달복달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함께 이끌어 가되 말수를 줄이고 상대가 더 많은 말을 하게 하라. 상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하라. 상대가 말한 내용 일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라. 그러면 상대는 긴장이 풀리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고 더 많은 비언어적인 신호를 내보낼 것이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상대를 관찰해서는 안 된다. 관찰당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긴장하면서 자신의 표현을 통제하려고 애쓴다. 정면으로 눈을 너무 많이 맞추는 것도 좋지 않다. 자연스러우면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슬쩍슬쩍 잠깐씩만 시선을 돌려서 상대방의 표정이나 목소리, 몸짓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라. 좀 다른 연습으로 뭔가 신나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오래도록 바라던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거나 기대되는 공연이나 경기 등에 참석하는 사람들 말이다. 그 기대에 찬 모습을 꼭 기억해두라. 눈이 계속 커진 상태로 있고 얼굴은 발그레하고 보통 생동감이 있으며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할 때는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감돌 것이다. 이 모습을 시험이나 면접을 앞둔 사람의 긴장된 표정과 비교해보라. 이렇게 하면 감정과 표정을 서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비언어적인 소통의 어휘력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관찰 기술을 연습할 때 흔히 저지르는 쉬운 실수가 있다. 말은 직접적인 정보를 표현한다. 누군가 한 말이 무슨 의미라고 갑론을박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말에 대한 해석은 한계가 있다. 반면에 비언어적인 신호는 훨씬 애매모호하고 간접적이다. 이 비언어적인 신호의 의미는 이것이라고 알려주는 사전 같은 것도 없다. 비언어적인 신호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자칫하면 신호들을 수집하기는 했으나 상대에 대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감정적 편견에 맞춰 성급한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다. 이럴 때 관찰은 무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다. 선천적으로 싫은 사람 혹은 과거에 불쾌했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은 무슨 신호이든 모두 악의 적으로 혹은 적대적으로 보려 할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을 관찰할 때는 정반대가 될 것이다. 관찰 연습을 할 때는 상대에 대한 나의 호불호나 선입견을 모두 배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찰 기술을 개발하면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인간관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사람들의 기분 변화에 점점 더 민감해질 테고, 상대의 감정이 당신 내부에서도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의 기분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